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전체 망원경 세팅을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망원경 세팅에 대한 내용은 단계별로 사진을 찍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단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망원경 세팅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각대를 놓고요. 하프피어가 있다면 하프피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적도위와 적도위 리모트 컨트롤을 연결합니다. 또 이때 배터리를 연결해서 적도위를 구동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주 망원경을 적도위에 올려놓고요. 여기에 리듀스나 가이드 망원경, 가이드 카메라, 그리고 전체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 USB 허브를 사용하는데요. 이 USB 허브는 이런 여러 기계들의 연결을 위해서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이 케이블들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을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해주기 위해서 USB 허브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카메라나 적도위를 케이블을 이용해서 USB 허브를 연결하고요. 다시 이 USB 허브에서 연결된 케이블이 노트북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설치 순서 중에 제일 먼저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삼각대는 이 삼각대 위쪽으로 적도위와 망원경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부속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대 각 이 다리 하나하나가 이러한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굵기나 또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카메라 삼각대로는 하중을 지탱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체용으로 만들어진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인데요. 이 다리의 간격이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주 가끔 위쪽에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또는 충격이 강해졌을 경우에 이것이 넘어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리를 조금 더 벌려서 안정감 있게 위에 있는 하중을 받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곳에 있는 수평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수평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적도위나 망원경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수증기가 물방울이 거의 가운데에 와 있도록 위치할 수 있도록 이 다리의 길이를 맞추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하프피어와 적도위를 그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프피어고요. 삼각대 위에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적도위를 올렸습니다. 네, 이제 적도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도위 컨트롤러를 케이블로 연결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문자로 해 놓았는데요.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 도브테일 홀드로 망원경하고 적도를 연결해 주는 어댑터입니다. 그 다음에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적도의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이고, 이것이 바로 적도의 리모트 컨트롤러죠. 여기 배터리가 넣어 있고요. 그래서 적도위에 리모트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배터리와 연결한 다음에 구동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과 가이드 망원경 그리고 가이드 카메라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곳에는 주 망원경이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 위쪽으로 가이드 망원경을 설치하고 가이드 카메라를 꽂아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에 전체 카메라와 필터 휠 그리고 리듀스, 그런 다음에 각종 케이블들을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이드 카메라에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이 리모트 컨트롤러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리듀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필터 휠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전체 카메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USB 허브를 이렇게 설치를 하였고요. USB 허브에 각종 케이블들을 복잡하게 연결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컴퓨터까지 완전한 조립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기계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이렇게 글로 나타났는데요. 가이드 망 제일 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이드 망원경, 가이드 카메라, 그 다음에 USB 허브가 여기 있고요. 그럼 주 망원경,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것은 이 주 망원경의 열선입니다. 이슬이 내렸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열선을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적도위와 망원경을 연결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브테일 홀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도브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망원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망원경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링을 통해서 도브테일과 연결하고 이 도브테일이 도브테일 홀드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도 위에 망원경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리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주 카메라, 전체 카메라를 돌리기 위한 파워 어댑터입니다. 이 파워 어댑터는 역시 요 줄을 따라서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터 휠에서 다시 허브,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다시 허브,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카메라에서 허브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허브는 다시 이 선을 따라서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옆에 이렇게 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위, 이것은 요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서 이 허브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적도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케이블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도위의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삼각대가 있고요. 하프피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팅을 모두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USB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원을 사용하는 허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SB 허브는 케이블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개 노트북과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충 봐도 카메라, 가이드 카메라, 적도이 등이 있고, 이것이 모두 케이블로 연결돼서 USB 허브가 없다 그러면 바로 노트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USB 허브가 있더라도 상당히 많은 케이블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늘어뜨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케이블이 많게 되면 척도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망원경과 카메라 그리고 적도위에서 선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USB에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케이블에는 약한 전기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한 그 전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길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전류가 약해지고 단락이 나타나서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USB 허브 자체에서 전원을 각 기계에 공급할 수 있는 허브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유전원 허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SB 유전원 허브의 연결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왼쪽에 사진을 문자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가이드 카메라인데요. 이 가이드 카메라는 이 USB 허브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와 연결됨으로 해서 오토 가이드를 실행할 수 있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도이,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적도이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적도이 리모컨과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USB 허브는 USB 3.0과 2.0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3.0 3개, 그 다음에 앞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2.0입니다. 그래서 USB 2.0 4개, 그 다음에 3.0 3개가 있고, 이 컴퓨터와 연결된 요 USB 케이블은 3.0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카메라, 전체 카메라, 그 다음에 필터 힐에서 나온 것이 각각 하나, 그리고 적도 리모컨과 연결해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리모컨 케이블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은색은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케이블들이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허브에 전원을 공급해 주면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 무난하게 전체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USB 케이블만 잘 볼 수 있도록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시 왼쪽에는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저는 이 필터 휠에 요 카메라 파워 어댑터를 붙여 놓습니다. 그 찍찍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붙여 놓는데요. 지금은 USB 케이블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떼어 놓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가이드 망원경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카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이드 카메라에서 나와서 USB 흡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휠에서 나온 케이블이 USB 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카메라죠. 그래서 전체 카메라에서 나온 케이블이 또 하나 이렇게 USB 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 흡 PC 케이블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잘못 적힌 겁니다. 왜냐하면은 리모컨과 적도 리모컨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USB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적도위에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USB 케이블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그 정보를 다 받은 다음에 이 허브에서 PC로 가는 USB 허브에서 PC로 가는 요 케이블이 서로 노트북과 서로 소통하면서 각의 기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기도 하고 다시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통신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카메라는 컴퓨터와 연결도 하지만 또는 적도위와도 연결을 해서 적도위의 오토 가이드를 실행하는데 그 에러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별이 움직이는 속도를 전해 주어서 오토 가이드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적도위와 USB 허브 그리고 노트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뒤쪽에 있는 카메라와 필터를 띄어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트 컨트롤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렇게 연결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USB 허브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가이드 카메라를 통해서 USB 허브를 통해서 역시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 카메라, 그 다음에 적도위, 즉 적도위 리모컨과 PC가 서로 세 기계가 소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우선 여기 가이드 카메라에서 나온 이 정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에 전달이 되고 다시 이것이 적도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그런 영향이 다시 이 케이블을 타고 USB 허브로 들어온 다음에 케이블을 타고 노트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노트북에서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가이드 카메라에서 들어온 별의 움직임과 같은 그런 정보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USB 허브로 보내고 다시 이 USB 허브에서 가이드 카메라나 또 적도의 리모트 컨트롤러로 그 정보를 보냄으로 해서 오토 가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사진은 카메라 파워 어댑터를 떼어서 케이블, 그러니까 USB 케이블만 봤던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카메라 파워 어댑터를 달았을 때 얼마나 더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예.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필터 휠에 이렇게
카메라 파워 어댑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어댑터에 배터리에서 연결되는 전원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 어댑터에서 이 선을 따라서 카메라에 파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케이블이 꼬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파워 케이블만 하더라도 여기에 카메라 파워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요 허브에 있는 파워 케이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주경에 달려 있는 그 이슬을 방지하기 위한 열선 있습니다. 이 열선도 이제 파워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이 위쪽에 파워 케이블이 3개가 있는데 이 USB가 만약에 파워 케이블이 더해져 있는 USB 허브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배터리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USB 허브는 전원을 공급을 같이 해주는 USB 허브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파워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을 못 줄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그 기계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블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연결이 좀 덜 되어 있거나 또는 저희 경우에는 깜빡하고 연결을 안 시킨 다음에 연결을 시키지 않고서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컴퓨터를 킨 다음에 구동을 시켜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을 한 번 더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돼서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고 결국 나중에는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실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할 때 만약에 계속해서 에러가 동일한 에러가 계속해서 난다 그랬을 때는 케이블을 한 번 더 제대로 뺐다가 꽂는다든지 또는 연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을 줄이는데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케이블은 겨울이 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그 피복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열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축에 의해서 케이블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조금 나가지만 실리콘 케이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USB 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케이블의 길이가 늘어뜨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치수가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은 망원경을 세팅하는 순서와 그 다음에 케이블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그런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USB 허브를 사용해서 케이블 설치를 간단하게 해서 접도기와 망원경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